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HPSP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더 난 상황이었고요.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EST와의 소송에 따른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이런 결과를 좀 초래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드디어 소송 결과가 나왔죠. HPSP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큰 호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장중에는 뭐 10%도 넘게 급등을 했지만 결국엔 7%대 마감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설정은 어디까지 가능하겠으며,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평단 관리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여전히 들어가기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달 기준으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좀 많이 샀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어떤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물량을 사고 팔고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스탠스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오늘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왔는데, 어제는 개인이 많이 샀고 오늘은 외국인이 좀 크게 들어왔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2% 초반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걱정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50, 600, 900, 1500, 1700. 자, 작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올해는 쉬어가는 분위기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1700대에서 유지, 그리고 내년에 드디어 1000억이 넘게 오르면서 1000억 가까이 오르면서 2700대 달성, 그리고 후년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올해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올랐고 올해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950에서 900 떨어지면서 자, 거의 횡보 느낌의 하락, 그리고 내년부터 마찬가지로 매출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횡보, 그리고 내년부터 상승.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비교해 보면요. 자, 2분기에는 200대에서 100대 어쨌든 전년 대비 크게 눌렸습니다. 아쉬웠던 2분기를 자, 마지막으로 해서 3분기부터 올라줍니다. 200에서 210에서 250까지 소폭 올라주고 4분기에는 100대에서 300대까지 굉장히 크게 오릅니다. 1분기도 200에서 300대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이 이어가면서 이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어쨌든 2분기 이번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매분기 어쨌든 좋은 흐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걱정은 이제 3분기부터는 좀 덜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 기대되는 실적이고요. 이제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50, 70, 30, 10, 10. 자, 최근에는 10대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높은 적이 없었고 최근에는 굉장히 낮아지면서 더욱더 좀 이런 재무 건전성을 더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ROE 보시면요. 과거에 50 상당히 높았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자, 80, 50, 30, 2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대비해서 수익성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20에서 30대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또 30대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셔서 이제 최근에도 계속해서 꾸준한 두 자릿수와 함께 높은 어떤 수익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 돈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EPS 살펴보시게 되면 뭐 실적과 마찬가지로 자, 최근에는 900대 1000 거의 횡보하는 느낌이었고 내년부터 좀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400.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 보시면요. 전년 대비 살짝 하락하면서 141원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43%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굉장히 소소한 편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30.76배, PBR은 7.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제 올라가는 반면 주가는 아직 크게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저평가 구간이다. 약간 싼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승소 관련 이슈입니다. 자, 바로 어저께 사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HPSP가 EST와의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하면서 26년까지 독점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 이제 유일하게 좀 악재로 작용을 했던 바로 HPSP에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이 독점 구조의 훼손 가능성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오늘 드디어 해소가 됐고, 경쟁사에서 특허 심판원의 무효 심판을 제기한 이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그동안의 리스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관련 노이즈로 HPSP의 주가 변동성이 커졌던 시기도 잦았고요. 이번 특허 무효 심판 승소와 3건의 소극적 범위 심판 각하 결과로 그간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굉장히 좀 큰 호재, 1년을 넘게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어 왔죠. 드디어 이제 문대를 벗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상당히 좀 일단 주주분들 축하드리고, 자, HPSP에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캐파 확대를 통해서 외형 성장까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향후의 실적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재무제표에서 확인한 것처럼요. 자, 그리고 HPSP는 해외 메모리 고객사의 투자 확대로 인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수주 잔고를 고려해 봤을 때 HPSP의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대비 크게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동탄 신공장의 램프업으로 인해 내년 생산 능력이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외형 성장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최근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재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서 향후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들 계속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업계의 사상 최대 투자와 함께 HPSP의 핵심 제품인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수요까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이 장비는 업계에서 아무래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독점 시장이죠. 그래서 이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AI, 5G 등 신기술 시대를 맞아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장비 투자도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장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HPSP는 향후 연구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서 첨단 기술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와 고압 산화 공정에 대한 연구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가스를 활용한 HPA 및 HPO에 대한 연구까지 추진할 방침이니까 향후의 계획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뭐 지금은 호재들만 가득한 상황이죠. 특히나 승소가 그중에 가장 컸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요 재료는 최소 20%에서도 많으면 상한가까지도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왜 이거밖에 못 올랐냐?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양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연일 폭락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지금 코스피가 2,500대 이제 중반이 깨졌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지수가 지금 700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굉장히 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사실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폭락이 이어지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와도 탄력적으로 못 오른단 말이야. 반면에 예스티 볼까요? 자, 똑같은 재료인데도 예스티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하한가 떴죠. 지수가 이렇게 하락 중일 때는 악재에는 더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호재에는 7% 반대로 같은 재료인데도 이거밖에 못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증시의 문제 때문에 많이 못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7% 오른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20% 이상 올라야 되는 호재다. 1년 동안 불확실성이 지속이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 이만큼 내렸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증시가 좀 개선이 돼야지 본격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거기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쨌든 증시가 좀 안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금투세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4일 남았네요. 4일 후에 미국 대선 등등 이런 증시 관련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큰 추세 상승은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진입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뭐 20% 30% 올랐으면은 사실 들어가면 안 되지만, 오늘은 어쨌든 증시의 영향으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 하지만 일단은 뭐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장 초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원하신다면 일단 초반 흐름 좀 보다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물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우리가 싸게 들어가면 좋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눈치 보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 괜찮다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여러분들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할게요. 자, 사실 뭐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아쉬운 만큼 많이는 못 드려요. 생각보다 1차는
4만 원에 최종은 5만 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5만 원까지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1차로는 4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 4만 원 도달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익절해 주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은 5만 원까지 한번 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좋았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전고점은 봐야 되는 상황이다. 더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지금은 증시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4만, 최종 5만 원 이렇게 목표가 제시해 드렸고요. 자, 익절 전략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 최근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물타기 전략입니다. 자, 단순합니다. 자, 요 종목은 그냥 4만원 요 라인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평단을 4만원 밑에 위치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원 위에 계신 분들은 물 좀 타서 4만원 밑에 위치 시켜주시고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보유하셔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셔도 상관없다. 지금 어쨌든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4만원 밑에 위치가 되어 있다. 이미 물 타서 평단 관리 해 주셨던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가서 이미 4만원 밑에 평단이 있는 상황이면 굳이 물 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서는 물 타봐야 평단 관리 얼마 안 되면서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4만원 밑에서는 보유만 하자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고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